자, 안녕하세요. 간지쌤. 오늘은 4단원 8번째 시간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10쪽부터 213쪽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10쪽.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우리 이 표를 먼저 완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 운동의 모형과 실제 사람의 모형인데요. 이렇게 비교한 그림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호흡과 내호흡, 외호흡과 내호흡 그림.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호흡과 내호흡이 하는 원리, 확산입니다. 이거를 하면 끝나는데요. 시작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 있죠? 자, 210페이지로 211페이지로 들어와서 볼게요. 자, 요 210페이지에 있는 표와 이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 고무막을 아래로 당겼을 때 이 그림이고, 고무막을 놓았을 때는 이 그림입니다. 자,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무풍선이 커집니다. 고무풍선이 커지고 내린 만큼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부피도 커진다. 자,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컵 외부에서 컵 내부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공기가 이동해서 풍선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고, 고무막을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무막을 놓으면 이렇게 늘어났던 것을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고무풍선은 이렇게 쭈그라들고 작아지고, 그리고 컵 내부의 부피 역시 어떻게 될까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아졌죠. 이때 공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풍선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부에 있던 공기가 외부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기가 나갔다 들어오냐?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의 이동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날씨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풍선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풍선이 커진 이유는, 자, 고무막을 당기면 당긴 만큼의 컵 내부가 부피가 증가하겠죠? 부피가 증가하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컵의 밖에는 항상 1기압인데 내부의 압력이 감소함으로써 기압차가 발생하게 됐죠. 그러면 외부는 1기압, 내부는 1기압보다 작은, 그래서 기압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기압일까요? 그렇죠. 외부가 고기압이고 내부는 저기압이 되죠. 그래서 컵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선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선이 작아진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고무막을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피는 감소하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컵 압력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외부는 1기압으로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1기압보다 큰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내부가 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가 고기압이고 외부는 저기압에서 컵 내부에서 고외부로 이동한다. 그래서 풍선이 쪼그라든다,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인간에게 적용해 볼게요. 자, 인간 그림입니다. 자, 외부 기압, 내부 기압 할 때 외부의 기압은 항상 1기압으로 우리 몸 밖에는 똑같고, 자, 왼쪽 그림은 들숨, 오른쪽 그림은 날숨이라고 합니다. 들숨은 숨을 들이마신다. 날숨은 날려버린다. 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흉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흉강은 갈비뼈와 횡격막이 이루어져 있는 요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 흉강은 몸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흉강 같은 경우에 몸 내부와 몸 외부는 항상 일기압. 근데 몸 내부는 얘네들이 부피가 변화시키면은 압력이 변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변화만 시킨다면 외부의 압력은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압력의 변화가 생겨서 기압차가 발생하면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 내부의 압력을 변화만 시킨다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외부는 일기압으로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기압을 압력을 변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몸 압력에 있는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될까요? 부피를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피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요 순서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부피를 변화시킨다. 자, 왼쪽 이 횡격막을 내리고 갈비뼈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됩니다. 내부 부피 증가. 그러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감소. 그러면 밖에 있는 기압 1기압은 그대로지만 내부의 압력이 1기압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기압차가 발생했죠? 그러면 어디가 고기압일까요? 그렇죠. 외부이죠. 외부.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몸 내부로 들어온다. 그래서 화살표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간단히 흉곽이 커져서 기압차에 의해서 쭉 공기가 들어온다.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이거를 말합니다. 돌숨. 그러면 날숨도 같은 원리인데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반대로 흉곽을 횡격막을 위로 올리고 갈비뼈가 내려가게 합니다.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부의 부피는 아까보다는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증가하고 그러면은 1기압이었던 압력이 증가하니까 밖에는 1기압, 내부는 1기압보다 증가하니까 기압차가 발생하죠? 그러면 내부의 압력이 더 커졌고 외부는 작아졌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밖으로 슉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볼게요. 자, 횡격막이 내려간다. 내려간다면은 보통 팽창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잘 그림을 보세요. 원래의 횡격막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횡격막이 내려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길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가 짧아졌죠. 위에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간다는 것은 수축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횡격막이 여기 있던 횡격막이 위로 쭉 올라가면은 더 늘어난 거겠죠. 길이가 더 늘어나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이 올라가는 것은 팽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것은 외호흡과 내호흡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자세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심장 보시죠? 사실은 이 혈액의 중간에 요 심장이 있는 건데 한번 그려보세요. 심장에서 폐동맥에서 폐로 가고 폐에서 폐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고 온몸에서 다시 모세혈관을 지나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심장을 생략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호흡과 내호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외호흡은 기체 교환을 의미합니다. 내호흡도 기체 교환을 의미합니다. 자, 기체 교환을 의미한다는 것은 서로 반대입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의 기체 교환, 왔다 갔다 하는 건 서로 반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산소, 이 산소가 들숨,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이제 폐로 들어오죠. 폐에서 폐포로 들어옵니다. 이 산소는 이쪽으로 이 혈관으로 들어갈 거예요. 혈관으로 들어가서 빨간색 동맥결이 돼서 쭉 갑니다. 쭉 가서 우리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갈 겁니다. 이 모세혈관에서는 요 산소가 조직세포 있죠? 조직세포에게 주고 이 조직세포는 다시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에게 줘서 그러면 모세혈관에는 다시 이산화탄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맥혈이 되겠죠? 파란색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정맥혈이 돼서 쭉 올라가다가 다시 폐로 오면은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후 해서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숨을 통해서 나간다. 그리고 외호흡은 이산화탄소가 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로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는 내호흡은 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고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혈관으로 주고 이런 거를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기체 교환을 의미하는데 서로 주고 받는 게 서로 반대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를 보면 산소가 들어 마신다. 들숨에 의해서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와서 폐포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빨간 동맥결이 됩니다. 이 동맥결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면 이 산소는 어디에 갈까요? 조직세포에게 가죠. 조직세포에 가면은 이 조직세포는 세포호흡을 하죠. 세포호흡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산소와 영양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는 거 기억하시죠? 확대해 볼게요. 자, 산소는 요때 이 산소가 아까 모세혈관에서 이쪽으로 전해진 조직세포로 전해진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쭉 보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누구에게 주나요?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파란색인 정맥결로 되는 겁니다. 정맥결이 돼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결이 쭉 와서 자 다시 폐로 옵니다. 이 폐에서는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갈까요? 모세혈관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갑니다. 그래서 폐포로 가서 자 이렇게 폐포로 가서 쭉 폐포로 가서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 마셔서 사포호흡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쭉 해서 이렇게 와서 날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고 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가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온다. 이게 바로 기체 교환을 의미하는 건데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러한 기체 교환은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정리해 볼게요. 자, 외호흡 볼게요. 자, 외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조직 기체 교환으로서 폐포에서 산소가 폐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폐의 모세혈관은 갖고 있던 CO2를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조직세포로 운반되고 이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몸 밖으로 갑니다. 자, 내호흡은 반대죠. 자, 이번엔 모세혈관입니다. 이 왼쪽이 모세혈관이 왔고 조직세포가 있는데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 교환을 의미합니다. 아까 여기 모세혈관에서 받은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쭉 와서 온몸으로 가서 이 온몸에 있던 모세혈관에 있던 혈액의 산소가 조직세포로 전달됩니다. 그럼 조직세포에서는 세포호흡에 사용되고요.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 것을 왼쪽 모세혈관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동하여 날숨으로 아까 여기처럼 날숨으로 몸 밖으로 이동한다.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말로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기체 교환이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들의 얘네들의 그 세포벽은 매우 얇습니다. 매우 얇아서 기체들이 통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두꺼운 것보단 얇은 게 통과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모세혈관, 폐포, 조직세포들의 벽의 두께는 매우 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얇기 때문에 통과하는 걸까요? 실제로 기체 교환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확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벽의 두께가 얇아야 됩니다. 그럼 확산이 뭘까요?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다시 어디가 외호흡이고 어디가 내호흡일까요? 자, 폐포가 있다. 바로 얘가 여기서 기체 교환을 하고 조직세포가 있네. 여기서도 기체 교환을 하죠. 자, 모세혈관은 똑같은데 폐포가 있으면 외호흡, 조직세포가 있으면 내호흡입니다. 세포들이 몸 내 속에 있죠. 그리고 이 폐포들은 하면서 외부와 연결된 것 때문에 외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기체 교환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파란색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고 빨간색은 산소가 이동하는 이러한 기체 교환의 실질적인 원리가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확산은 기체 교환의 원리로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자가 퍼지는 현상입니다. 농도가 높은 것을 고농도, 낮은 것을 저농도라고 하죠. 우리가 예로 각설탕을 물속에 넣으면 높은 각설탕의 고농도가 낮은 저농도의 물로 퍼지면서 녹고 향수 냄새도 점점점 주변으로 농도가 낮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산소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확산되면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자, 그림을 잘 보겠습니다. 기체 교환 그림을 잘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산소의 농도를 볼게요. 자, 산소의 농도. 폐포의 공기의 산소와 모세혈관의 산소의 농도 어디가 높나요? 폐포가 높죠? 잘 보세요. 요 빨간색인데요. 요 빨간색을 잘 볼게요. 자, 산소는 빨간색, 이산화탄소는 파란색. 자, 폐포의 빨간색의 개수와 혈관의 빨간색의 개수, 뭐가 더 많을까요? 폐포가 더 많죠? 그럼 폐포가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산소의 농도가 높고, 여기는 산소의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걸 확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폐포 속의 공기와 모세혈관 사이, 이번엔 반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혈관에 있는 파란색은 아주 많은데, 여기는 폐포 속에는 파란색이 별로 없죠. 그래서 파란색이 많은 혈관에서 고농도에서 파란색이 없는 폐포 속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보면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가 고농도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저농도인 폐포로 이동한다.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폐포로 이동한다. 여기는 반대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확산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내호흡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호흡. 자, 역시 내호흡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소의 농도. 자, 여기서 볼게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의 혈액 사이에 모세혈관이 산소가 높습니다. 아까 폐에서 받은 혈관인 산소인데요. 잘 보세요. 자, 이쪽 이 모세혈관은 산소가 빨간색이 아주 많죠. 빨간색이 아주 많고 조직세포에는 빨간색이 없죠. 잘 보세요. 자, 빨간색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러면 산소가 두 개 있던 고농도의 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 파란 거 볼게요. 조직세포에는 파란색이 많고 혈관에는 파란색이 없죠? 그러면 여기가 이산화탄소인 파란색이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가 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혈관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 차로 인한 이동, 확산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의해서 산소의 농도는 조직 모세혈관이 고농도에서 조직세포인 저농도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반대로 고농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저농도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호흡의 이동, 기체교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